무림고수 왕호. 안녕하십니까. 왕호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경남 고성에 자리하고 있는 금산 큰스님 갤러리에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스님. 네.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많은 상공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교도 등교 못하고 그 어려움을 한 3년째 현재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산 큰스님 뵈니까 얼굴도 좋으시고 예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안타까워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 참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쳐다보면은 과연 우리 인간들이 추물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래도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거의 질서라든지 모든 걸 지켜주시니까 아마 조만간에 물러날 것 같고 또 우리에게는 힘이 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당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나서서 지켜야 될 그 수칙만큼은 꼭 지키시고 우리가 해야 될 행은 꼭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다 노력합시다. 금산 큰스님 기타 많은 스님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형제들을 코로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길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난히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금산 큰스님께서는 제가 매스컴이나 다양한 지인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림도 하시고 도자기도 하시고 조각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TV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못하는 게 없어요. 스님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스님이라 그러면 이제 방송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꼭 제가 하는 겁니다. 스님이라는 것은요 스승님의 준말입니다. 가운데 성자가 무리 성자를 써요. 그럼 혼자 있을 적에는 무리 성자를 빼버리니까 스님이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근본에 안에서는 스승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제자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을 쓰려면 스승 사자를 써야 되는데 그 사부라는 용어보다는 중국서는 시부라 그래요. 시부. 왜 시부냐? 날일자, 아래 하자, 사람인 자, 날마다 하심하는 사람을 시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자를 봤을 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불교 용안에서는 두의를 봅니다. 두의. 두의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그럼 하늘에 선할 거고 땅 하나 선 거고 가운데 사람이 있어가 있어요. 이게 하늘 천자가 됩니다. 하늘 천자에 지심이 되려면 그 위에다가 꼭지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그게 아비무자가 돼요. 그래서 시부입니다. 시부. 그래서 우리는 자 스님이라 하지 마시고 같은 값이면은 시님. 우리 무술계에서는 시부. 하이. 그래서 내가 중국서는 진산 시부예요. 진산 시부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부님을. 저도 뭐 중국 얘기 나오니까 저도 76년도에 홍콩에 가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알아요. 골든 하베스트에서. 저도 그때는 스님이었어요. 소림사 영화들이 많으니까 스님 역할 하면서 머리 삭발하고 4, 5년을 그렇게 영화에 출연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삭발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것은 제가 이제 감독한 작품이에요. 감독, 제작, 주연, 북소림, 남태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소림사에는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림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소림이 있고 북소림이 있어요. 북소림은 초조 달마대사의 기분을 잡고 초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고성들은 다 거의 다 약 한 68명이 지금 북소림이 있어요.
그리고 남스님은 그 북스님에서 공부를 했던 스님들이 나와서 다시 걔들을 키우는 과정이 천탑을 기침을 잡고 그 많은 학생들에게 숙교생 같은 먼저 지도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이렇게 보면 학교라 봐야 됩니다. 학교. 그래서 우리 정통 이 소림사라는 자체가 소자가 적을 숫자를 씁니다. 적을 숫자. 림자는 sulfur 림자를 써요. 작은 나무와 큰 나무는 같이 한번 쓰게라. 힘과 힘으로 해라. 우리가 그 당시 일중시대 때 아주 힘들게 그 여러분들이 너무 탄압이 심했잖아요. 그 유일하게 그 지킨 자리가 바로 소림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북소림 남태권이냐 했냐면요. 북쪽에 그 중국 문화는 이제 소림 무술로 제가 이제 바탕을 두었고. 그렇죠. 또 이쪽 남한 대한민국은 태권도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리를 했어요. 북소림 남태권은 한국의 태권도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태권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의 어떤 그 나름대로 철학을 좀 더 영화에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뭐 주연하고 이제 감독하고 제작하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스님하고 제가 영화를 한 편 하려고 준비도 했죠. 네네. 평택에 계실 때. 네네, 다물. 예. 아니, 그건 다물은 이제 출연하셨고. 아, 이거 맞아요. 제가 스님을 모텔로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시나리오 작가했었어요. 아, 네, 했죠. 평택에 계실 때요. 아, 네, 그 삼로 많다. 예,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 중국 소림사에서 네네네. 수련하던 그 사진 탁 앉아가지고 밑에다 딱 추달고 이게 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독수리폼 잡았을 때 그 포즈가요 너무 강렬했어요. 아, 그래서 저 스님을 주인공으로 하면은 히트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자주 스님하고 가서 이제 스토리에 대한 말씀 듣고 또 내 작가도 데려가서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때 무슨 뭐 상황이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주로 미루지다 보니까 다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다물을 이제 스님도 출연했지만 저희 큰아들이 다물에 출연했어요. 네, 아, 그랬구나. 거기 어디냐면 지리산 청학도에 거기 무슨 또 공원이 있던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삭발하고 우리 아들이 또 스님은 그래도 이제 스님 제자로 아마 출연했을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순천 나주읍성 그렇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죠. 네, 했어요. 근데 그 감독이 내 후배라. 아, 제율 감독. 예, 그리고 그 이제 옛날 감독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아들이 출연하는데 아버님이 특별 출연해 줄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전혀 그 출연 요청이 없었고. 그때 아마 우리 출연했어요. 예, 했는데 우리 왕호 우리 배우님께서는 그 당시 의자왕 역을 한 걸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응급질에 네. 응급질에 우리 아들 때문에 제 출연하면 했죠. 네, 그런 생각이 나네. 다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스님은 온 고향이 출생지가 제일 출생지는 제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가야마 제가 현재 그 내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이제 이름이 가네야마 게이지예요. 가네야마 게이지. 그 야인시대에 보면은 야인시대에 그 우리 영화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네야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 출신이고 여튼 그렇게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가네야마라는 쓰면 금산이 됩니다. 금산이 되고 법명은 법명은 십중대계로 받을지게 비담입니다. 날비자 담을 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너무 강렬하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평생의 스님으로서 목대치고 사는 스님이 아니라 우리 절의 사찰의 대한불교 조계종만큼은 유일하게 국찰입니다. 국찰. 나라절이에요. 나라절이고 우리 스님들이 잠시만요. 스님들은 소임을 살아요. 근데 스님. 예. 깜짝 놀라요 지금 내가요. 카메라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주 뭐 그냥 원수라니라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요? 예, 스님. 근데 지금 말씀하시고 눈에서 빛이 톡톡톡 튀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강렬해요. 목스님이잖아요. 천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평생 큰 스님이나 왕후는 카메라 앞에서 살아야 돼요. 벌써 활기가 있잖아요.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고 제가 지금 정신이 바짝 납니다. 스님 눈빛을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편안해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뵀을 때는
좀 어디가 불편하신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지금 이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카메라 앞에 서기 전의 모습은 제가 어제 꿈에서 본 기분이고 80 중반이라도요 아직까지 발재고 손 올리고 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제도잖아요, 제도. 아까 선악에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앞장설 줄 알아야 되고 저는 평생에 술을 안 먹어봤습니다. 또 술을 못 먹어요. 그리고 뭐 노름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행동 것 자체는 저 사전에는 없어요. 그게 큰 스님이시죠?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스님들도 자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육신 벗고 나면은 그 영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왕호 처사님을 할게 내가. 우리 처사님은 앞으로 이 종교적인 것보다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 인자 받들고 우러보고 키워주는 사람 인자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남이 봤을 때 못됐다 하면은 저만을 찍고 잘됐다 하면 저만을 찍고 그게 어진인자가 돼요. 어진인자. 그래서 어진 우리 그 감독님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 나이 이전까지는 무술인으로서 또 열심히 살았고 또 이후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뭐 배우도 하면서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다니까 제가 새로운 무술을 이제 창시도 해보고 그 무술을 창시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무술인들이 좀 더 쉽게 액션의 동작을 좀 더 이렇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의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한민대학교에 가서 이제 액션 영화과를 신설해서 이제 후학을 기르려고 이제 했었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다 온라인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 그 출가하시게 된 동기랄까요? 몇 년도에 어떻게 출가하셨는지 좀. 제가 출가는 현재 내 나이가 올해 87입니다. 87? 네, 35년생, 3월 17일생인데,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오토상이 아버지가 사실은 그 45년도 전범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무관, 이건 이제 지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관 아이젠하워 행정을 보니까, 우리 오토상 출생지가 광복구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전범에서 해제돼서 한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게 1946년도에 제가 부산을 들어왔어요. 부산 들어와서 부산 생활하다 보니까 말도 서툴고 모든 게 서툴다 보니까 유일하게 저 위에 이제 누나가 하나 있었고 내 밑에 내 혼자밖에 없었는데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인 출자부터 1년 선사에서 그 1년 선사가 지금 1년 선사가 어디냐면은 사도세자를 맡아드립니다. 우리 역사가지고 얘기할 만큼 한데 거기에서 제가 조기 출가를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1951년도에 6.23면 한참 터질 적에 이걸 적에 양산 통도사의 ям시 좀 이제 피해 좀 있었어요. 양산 통도사. 네, 있다 보니까 경봉 큰 스님으로부터 네가 머리가 똑똑하고 일본 말로 하면 니는 아이노쿠게네.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노쿠게네 참 네가 지금 오래 살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재출가를 해라 해서 제가 법상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요, 그렇지 않아도 경봉 스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경봉 스님의 말씀을 밀양 하남 출신이랍니다요. 언제가 저기 그 밀양에 초동면 더밀양에서 전시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김기우 교수님이라고.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하시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그 교수님이 경봉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남 출신인데 우리 그 금산스님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인연이 되냐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경봉 큰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백암스님도 계시고 우리 사형이 계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법적으로는 엉켜보면 제가 두 번째인데 현재 이번에는 그래도 참 반갑게 제가 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파 스님이 성파 큰 스님이
조기는 종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거든요. 박수 해야죠. 네, 박수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단 불교를 떠나서 인간 세상에 뭔가 길잡이가 되고 어두운 식구들에게 밝은 등불이 된다면은 우리 이제 성박 큰 스님께서도 많은 걸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도 좀 많은 일에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뭐 우리 큰 스님 하시는 일에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그때 감찰분가 가셨다 소리 들었는데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삼천 총무기 다 막 벌벌 냈다는데 96년도입니다. 아 96년대요. 예. 그래서 포근이 막 흔들고 할 그 당시. 그러니까요. 그때 좀 에피소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가지만은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승 상자 행건 스님이 일을 잘 하셨는데 반대 계열에서 뭔가 좀 나쁜 게 있다 기득권 싸움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 당시에 월화 스님이 그 당시 종주를 계셨습니다. 서한 스님하고 유화 스님하고 다 우리 같은 자 덕승문중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월화 스님도 채탈이 되고 그 당시에 공설 스님하고 또 있었습니다. 공설 스님 이전에 제가 저 같은 고향이고요. 정우 스님이 계십니다. 네, 정우 씨요. 지금 그 구룡사 주지를 하고 구룡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서울에. 제가 이제 77년도에 홍콩 영화를 이제 촬영으로 로케션에 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통도사에서 촬영하는데 그때 그 정우 스님이 총무부장이가 계셨어요. 네, 그럴 거예요. 총무부장으로. 같은 문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만나고 있는데 알고 또 우리 같은 고향이고. 예, 그래서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훌륭한 스님들입니다. 훌륭한 스님들이고요. 서울의 구룡사도 처음 건축하실 때 허벌판이었잖아요. 네, 그 개창이라는 건데 개창. 허벌판이. 예, 허벌판에 많이 했어요. 포장 이게 치시고 준비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홍콩에서 한국 들어오면은 거기 찾아가서 직접 뵙고 그랬어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구릉마을이 눈물이 좋은 자리고 그게 지금도 내 토굴이 있습니다. 공부하던 토굴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기선, 참선, 행선, 맨백이라 해서 사계의 기본을 잡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구룡스님은 저번에 구룡사에 계신 정우 스님은 많은 제도를 하면서 폭을 늦게 안아주는 하나의 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좋았어요. 한데 뭐 지금은 들어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혀 몰라요. 제가 이제는 모르고 모르고 지금 이제 그 여러 스님들이 그 능인선은 위에 있던 데 보니까. 네네 그 들어서면서 약간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데 스님들 약진자분 아니 없지만은요. 자기들로 공부하는 과정이지만은 우리 이 불교가 잘못된 것이 결국은 문중 싸움에서 세습 체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그 정우 스님께서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홍콩에 계시는 스님도 소개해 주셨고 또 인도에 간다니까 인도의 스님도 또 소개해 줘가지고 뭐 가서 이렇게 안내도 잘 받고 이제 그런 옛 생각이 납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정우 스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정우 스님 존경하고 앞으로 저도 후배지만은 아주 존경해요.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 기원도 많이 주시고 자비도 많이 베풀어 주시면은 얼마나 이 사유에 맞고 건강한 사유가 되겠습니까? 다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들도 뒤에서 항상 박수 쳐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요. 불교 수행이란 본뜻이 어떻게 말씀? 숫자가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우리 불교는 다 그 한문 글씨를 말합니다. 숫자가 일반 사람들은 물 숫자를 쓰는데 또 일반 사람들은 목숨 숫자를 쓰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목숨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불과 같이 돈수, 점수 식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얘기가 그런 점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철 스님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옛날 나홍성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게 다. 저는
물과 같이라는 말씀이 그렇죠. 맞아요. 물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은 오늘은 꾸준물이라도 예. 시간이 지나면 맑아진다. 가지고 또 그 물은 어디에 폄하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뭐 옹재기 닮으면 옹재기의 모습, 네모에 담으면 또 네모의 모습 적응을 잘하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담수행이라는 해라. 그 물을 담을 적에는 이 그릇에 장기가 있는 것을 담고 그 물을 풀어냈을 적에는 꾸중물이 맑은 물을 대고로 그저 흘러가고로 행자가 행할 행자를 쓰거든.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걸 느끼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이야기가 물과 같아라. 물과 같아라.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은 주어진 위치대로 그렇죠. 내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막 그러면 막혀 있다가 또 물이 차면 또 넘쳐서 또 어디로 가기 갈 곳을 이게 자연스럽게 잠시 우리 스님이 하는데 이야기를 하자면은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스님이 그 객차 없이 그냥 흘러가야 된다 하지만은요 앞에 큰 돌이 받치면은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크나큰 힘을 가져요. 그러면 그 바울이 보이지 않는 바울이 치면서 그 물을 밀어내요. 그러면 압력이라 할 수 있고 자력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성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르게 흐르려면 어차피 이 좀 앞에 도랑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는 평생을 해왔습니다. 예, 그냥 쉽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큰 스님의 그 말씀 또 마음의 말씀 또 몸으로 이렇게 또 실천하는 그러한 감사합니다. 행위가 참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요 참 아름답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연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봄은 지나면 다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뭐 또 아무리 어른 땅에도 땅이 녹으면 다시 새로운 싹이 세상에 네, 잘하시네요. 네. 그건 이제 어차피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이 세월의 흐름이라 봐서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이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통불사 삼소골에 있을 적에 우리 은사 스님하고 잠시 만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가 이제 앞선 큰 스님 앞에 모시고 저는 뒤따라서 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지금 현재 그 자장암입니다. 그 입구에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자꾸 나를 이렇게 밟고 때리면 왜하노? 근데 하는 말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밟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큰 스님하고 시비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참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 보는 말, 스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놈 봐라, 또 밟아놓고, 또 때려놔놓고. 그러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마침 큰 스님 그림자에 비치는 머리를 제가 밟은 거예요. 응? 그 스님은 뒤에 눈이 없지만은 요놈이 틀림없이 내 머리를 밟는다, 그림자를 밟는다. 스님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그 법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스님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할 거 있습니까?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에 서는 큰 스님 머리를 내가 안 밟았어요. 그림자를. 그게 수행의 근본입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요 그마침 성각에 뛰어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혜들은요 그 큰 스님의 말씀을 지금도 잘 새기면서 저는 이제 참 뭐 70년계까지 스님 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스님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구상. 아이고 참 좋은 걸 물으신다. 그러한 작상은 어디서 떠오르는지. 제가 이제 그런 한 말씀 드릴게요. 50년도 말 60년도 초에 그 당시에 이 격동기 때 이는 잠시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이야기니까 한 얘기인데 제가 조계사에 있었어요. 서울 조계사 경주동 조계사에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참 뭐 사람들이 다 그 전쟁통이 얼마 안 되다 그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이 헤맸어요. 헤매는 단계에 마침 그래서 한용원 스님 이제 계시는 곳에 제가 잠시 머무게 된 거예요. 머무면서 나오다 보니 인사동 그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린다 그러고 그러서 하는데 한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나무를 그려요. 나무를 딱 그리면 그 나무 밑에도 집을 딱 하나 그려요. 예. 거기다 아내가 뭘 딱 이고 가는, 빨려가는 그림을 딱 그리더라니까. 그걸 내가 또 쳐다보니, 분명히 앞에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예. 흰 하선지 종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옮기는 그 과정에, 아하, 역시 정신세계는 이걸 좀 생각해야겠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삼신이라는 글자를 제가 새겼어요. 삼신. 우리가 삼신 구모, 일반 사람들은 뭐 무신 쪽을 얘기를 하는데, 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가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 예. 두 번째가 정신이에요. 정신. 예. 세 번째가 기신입니다. 기. 기신. 그 기자가 계할 기자를 써요. 그러면 정신은 육신을 다루고, 예. 육신을 다루고, 예. 육신은 정신을 다루는데, 예. 기신은 다룰 게 없어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24시간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예. 그럼 육신이 가만히 있어요. 예. 그때는 영신이 나와서, 영신. 쉽게 말해 기신이 나와서 예, 예. 모든 걸 갖다 옮겨줍니다. 그게 한편은 생각하면 애연도 될 수 있지만 꿈의 태몽도, 그러니까요. 꿈의 몽도 예. 그 기인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귀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전생각, 금생각, 내생을 오고 가면서 느껴주는 것이 그 삼신 중에 아주 귀한 신이 한다는 뜻이에요. 높은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귀신 구면 우리 미신이라고 하는데 미자가 사실 믿을 신자라는 뜻입니다. 스님. 제가 꿈 얘기 나왔어요. 아,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영화 감독을 하면서요. 네네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네네. 마지막 라스트 장면 네네네. 엔딩. 엔딩에 선원자가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느 동작으로 클라이막스를 크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그걸 제가 직접 네. 그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꿈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꿈에 어떤 행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적이 되든지 악울이 되든지 간에 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원래가 나쁘게 안 나옵니다. 아주 순한 안한 애가 나왔다가 왕호, 네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음을 줘요. 꿈이지만은 하면은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네한테 뭐 잘못했나 하면은 그 부인을 본인은 몰라요. 예. 꿈의 세계에 그 상대는 나쁜 점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제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쳐다보십시오. 그 영인이 되든지 귀신이 되든지 어떤 사물인지 간에 딱 쳐다보면요 눈과 눈 사이에 어한이 나와요. 어한. 그러면 어한이 나오는데 제일 첫 어한을 이 구자를 딱 하나 새겨요. 예. 두 번째 이 구자를 딱 생겨요. 예. 그 세 번째 이 구자를 생기면 이게 눈목자가 됩니다. 눈목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전생각, 금생각, 내생을 갈 수 있는 그 구멍 사이에 네가 과연 옳은 짓인가? 나는 네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은 그 가운데 글씨에서 가운데 입구자에서 네. 본인의 행방을 나와요. 근데 스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하나. 그렇게 하세요. 철학을 말씀하신 거고 아니, 철학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하나의 액션의 동작을 구상하고 연출내는데 고민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뜻인데 그게 이 구자를 보고 그러니까, 예. 세계를 하면 탑이 됩니다. 예. 삼성 석탑이에요. 이 입구자. 그러면 글자가 눈목자가 되는데 예. 가운데를 쳐다보면은 본인의 행동 자체가 나옵니다. 방어책, 공격성, 행선 이 세 개를 기준하면 그게 무술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꿈에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예. 도자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도자기 할 때는 어떤 철학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것도 앞으로 전 참 이게 깊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68년도에 예. 문경 강덕사에 소임을 받았어요. 예. 문경 강덕사 소임을 받고 갔었는데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없어서 우연찮게 이제 그 동네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늠골 꼭두바하는 곳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합니까? 물으니까
제기를 만드는 제기 하는 과정이 되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통적인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자 이제 우연찮게 경주에 있는 최찰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예. 이제 부산 강북동에 있는 동해면에서 그 이제 쉽게 말하는 도자기가 예. 이제 그 쿠레이터로 있었던 분인데 예.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스님으로서는 이걸 만들 수 있으니 예. 한번 내보자 해서 그 당시에 일본 산에서 움직이는 이도 다완 예. 이제 아오이도, 고이도, 시로이도 예. 이 세 개를 가져와서 이걸 재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돼서 해볼게. 예.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예. 제기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돌아가신 토암 예. 김성기라는 사람이에요. 예. 토암 김성기. 예. 그래 그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이제 쉽게 하면 좀 무식해요. 예. 무식은 대화도 안 되다 보기에는 이제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그것은 이제 수비하는 과정 뭐 하다 보기에는 유학도 심지어 개부들 깨다가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언기 보면 지하고 내하고 같이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움직였던 사람들이 지금 인간문화재 김아무개라는 사람하고요. 예. 또 돌아가신 천아무개라는 사람하고요. 예. 네 사람이서 잠시 없는데 자기들 했다는 사진 김성기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도자기사에서는요 인정해야 될 분입니다. 제가 안 죽고 살았잖아요. 예. 대구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서울적으로 봐서 저게 김윤태라든지 함창의 윤태라든지 예. 또 서봉규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저 부산에 가면 이제 그 기장 쪽에 가면 서탕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중에 신정이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그 행위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곤란하고 김인상에게는 열심히 우리 한국 도자기사에 큰 획을 긋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저는요. 주위에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도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이제 무술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그림과 도예와 어떻게 무술과 이게 연계시킬 것인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제가 꼭 이거 꼭 지면이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연기 작품에는 기술자입니다. 배우는 상품이에요. 무술은 행위에 관한 행위법을 상대가 제압하고 심지어 캡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무술이라 그래요. 무술. 그러면 무술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일 먼저 캡퇴를 할 수 있는 방술입니다. 방술. 방술을 하다 보게 무술은 나오다 보게 제가 도자기를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전혀 방식이 없는 것을 접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경 갈평에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참 김봉만이라는 분 가마에서 최초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그린 것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이 학우님들이 많이 지금도 그리고 있는 단계인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접목하느냐. 싸움할 적에 때리면서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방어하면서 상대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으라고 하면 총삽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무술에 관해서 우리가 뭐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것들은 상대가 들어오면 내가 당연히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상대를 내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격하고 방어함에 있어서 이 손의 놀림을 저는 도자기의 손놀림과의 비슷하다. 그리고 거기에 철학이 같다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 그 왕화님 가면 아주 깊은 것을 들어봤네요. 도자기를 만들 적에 꼬막이라는 흙을 갖다가 만들어서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기포를 빼냅니다. 그러면 기를 빼내요. 그 안에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야 되니까. 빼내면서 묵으면서 잡으면서 당기면서 밀면서 심지어 파면서 오므리면서 이 행위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쭉 말아 올려서 손을 두 개 딱 넣어서 제끼면 밖으로 나와요. 그런 형태를 잡는 과정이 그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렇죠 하시네요. 동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강약 조절. 어느 때 가서 강하고 어느 때서 그렇죠. 힘을 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것 또한
호흡하고 일치함이 돼야지 되는 오늘 이 거지. 방송을 들으신 예. 분들은요. 근데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을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목대 주고 사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방에 있다 보니 이건 제가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방에는요 1년에 200일은 면배기간이 있습니다. 동안거 하한거를 해서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160일은 빼버려요. 200일 동안은 내가 성찰해온 가정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면백하면서 참선하면서 심지어 바로공양 받아 먹어가면서 바로공양 하면서 심지어 내가 먹었던 밥그릇도 내가 씻어서 내 자신 육신도 모든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세상살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남은 시간이 160일이시요. 그때는 제가 해제를 하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장인들을 찾아다니시요. 술탄 장인들 도자기 만든다, 그림 그린다, 조각한다, 뭐 한다 보면요. 가서 쫄다고 일근히 해가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하면 안 배워줘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이제 감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가면 심지어 작게는요 20분도 찾아간 적이 있어요. 20분 찾아가서 좀 도와주고 그냥 내가 기술을 가르쳐주면 당신 내 밥그릇을 뺏은 단계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해서 못 따르잖아. 그러면 하는 행위를 봐. 제가 무술을 하다 보니까요 이 품새가 나오잖아요. 품새. 그 품새를 가지고 아하 마음심지를 쓰면은 탁탁탁탁탁. 왜냐하면 이제 큰 스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 어찌하면 그 일치함이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게 화선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이 화선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터치부터.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데서 이 동작. 그러면 우리 품새도 동작도 처음 자세에서 한 동작부터 동작에서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듯이 그림이나 무술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천지무예도를 제가 창시함에 있어서 그 안에 서도무예도 있고 도예무술도 있고 이제 이런 무술을 내가 거기에 창작하는 것은 그림과 도자기 이런 것을 하나의 무술과 예술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겸비해서 그것을 통할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고 좀 더 아름답게 우리가 동작을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창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스님한테 왜 물은 이유도 스님은 무술도 하셨고 그림도 그리셨고 도자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아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붙잡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 예를 들읍시다. 이 손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붓터치를 할 때 강약 조절 거 아니에요. 강약 조절하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 자의 터치와 힘이 없는 자의 터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부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님 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건 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얘기는 비록 그림을 그리든 도예를 하시든 기본적인 무술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스님한테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스님은 쉽게 말하면 교과서 같은 분이잖아요. 교과서 같은. 그림도 하고 뭐 도예도 하시고 또 조각도 하시고 무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고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수 배우고 또 고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호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네, 감사합니다. 수 없는 얘기 말 이렇게 아니요. 용서하시고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분들은 저건 내가 저는 꼭 기억하고 저건 내가 또 받아들여야 돼. 저건 나의 것을 만들어야 돼.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왕호 처사님께서는 구둥이를 파십시오. 좋은 나무를 가져와서 심으십시오. 그 나무가 뿌리에 흙해서 뿌리를 내리는 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행태가 나는 거예요. 나무는 허구에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 인간 정신만큼은 허공에 심어야 됩니다. 사물은 흙에 심지만은 우리 생각은 허공에 심으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스님들 말씀 중에 물과 파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라는 것은 물 자체의 물이라는 것은 생각인 것이고 파도라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도 비유하시는 분도 계시려지만은 그분은 공부 좀 하셔야 되겠다. 네. 파도나 네. 물이나 예. 문자가도 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다는 게 예를 들면 물은 파도를 치든 안 치든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보할 줄 알아야지 물을 갖다가 파도라고 개념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는 침략을 말하고. 그러니까 파도 하나의 형태이고 그렇지, 다시 환상이 사라지면 원위치 그대로의 물로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 싸우는 게 바로 이잖아요. 똑같은 물을 한 걸 갖다 놔놓고 그 물로 던지는 사람은 맞은 사람은 파도에 맞았고 맞아요. 파도에 맞았고 던지는 사람은 물로 던졌다. 예. 이건 어차피 개념은 물이니까. 예. 응? 물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워터잖아. 워터라는 자체가 왜냐면 물방울이 큰 무기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스님이 중국 들어가실 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때 상황이 있을 텐데. 네. 아이고 참 잘 물으시네요. 예. 근데 남들이 이제 그걸 많이 묻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느 모 정권 때에 제가 핵심적인 사람이 한때였습니다. 정보계통에. 그러다 보니 한국에 제가 못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미국으로, 한 사람은 일본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일본으로 제가 추방이 된 겁니다. 네. 그때는 제 본이름이 김영식, 길령자 시무식자 김영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추방이 되면서 일본인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 오가상이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가에 좀 가 있다가 일본 이제 애가에 가 있으면서 이제 어차피 들어와시 뭘 해야 되겠나 싶어서 어차피 되게 무신으로 태어나시니 무신. 어차피 이제 모든 행위를 끝나시게 낭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낭인. 낭인으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무술구문 중국이니까 많은 것을 좀 접해야 되겠다. 제일 처음에 제가 들어갈 적에는 이제 팔계장을 사천성에 있는 팔계장을 먼저 배우러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저하고 경우에 안 맞아가지고 우연찮게 참 제가 소름사를 머물게 되는데 소름사에 가서 하다 보니 중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은 공산공화국이면 절대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92년도에 1992년도 한중 수교 때 등소평이라는 분한테 피급이 돼서 그 당시에 등소평 마다들이 등갑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화면을 제가 통해서 밝히는데 그분이 알두를 모시는 안전명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집안에 사는 말이 혹시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숙청이 되주시니 이에 대한 것을 좀 뭔가 무술로서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포장술을 알겠어요. 포장술. 손가락에 네 군데잖아요. 이 한 군데마다 다 껴봐서 저까지 잡는 방식을 제가 등갑판에게 제가 전수를 했어요. 그게 참 뭐 좀 기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요. 오인창게 제 신분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무군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에 보면 선생님이 무군이라서 붙이죠. 사실 그 내가 했던 겁니다. 한국말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1992년도에 한중 수교 때 제가 종교 담당을 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시 한국을 기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거는 잔치면에 흘러간 이야기긴 이제 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에서 제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 한자만데 이분은 왜 가냐 어디 가냐면 저는 독실한 방공주의자고 62년도 분명히 올라간 갔다 왔고 또 어디 갔다 했던 사람인데 우리 가느냐 해도 말은 안 통하더라고. 그럼 중국 왜 가느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흘러간 정부에 의해서 어떤 눈물이라는 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형우라는 사람이 왜 갔는가 미국으로 왜 추방했는가 그만 아십시오. 하고 끝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 조사를 받으면서 1차장, 2차장, 1차장 김건수, 2차장, 이제 편집하십시오. 이제 2차장 이용택이. 어쨌든 그분 때문에 살아왔어요. 어쨌든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또 이렇게 사시면서 무술과 예술의 분야에서 많은 또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네. 또 많은 지도 편달놀이 해주시어서 많은 제자들도 있을 것인데 왕호 TV는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무술을 관심 있는 분들, 네네. 예술에 관심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왕호 TV 하니까 무술의 고수들만 찾아가 다닌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